자, 오늘 이제 11월 21일입니다. 저희가 요번 주 주말에, 지난 토요일이었죠? 이 벨린저 선수가 논텐더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오늘 추가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또 이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저희가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벨린저 선수가 올 시즌에 연봉으로 받은 돈은 무려 1,700만 달러입니다. 엄청 많이 받았죠. 네. 그리고 내년 시즌 연봉이 예상 연봉이죠. 예상 연봉이 1,810만 불에 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논텐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논텐더라는 이 제도가 국내 리그에는 사실 조금 정확하게 똑같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무엇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도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봉 조정을 하는 선수들 대상으로 했을 때 사실 대부분의 경우 연봉 조정 결과 상승하는 경우가 보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성적이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메이저리그는 규정상은 낮아질 수 있는데 만약에 낮아진 연봉을 제시를 했을 때는 연봉 조정까지 갔을 때 반드시 선수한테 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선수가 제시한 돈을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랬을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재계약을 포기하는 겁니다. 논텐더라는 거는 아직까지 서비스 타임 내에 묶여있는 선수와 재계약을 포기하는 거, 즉 방출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연봉 조정 금액이 부담될 경우에 보통 이제 선택하는 것이 논텐더인데요. 저렴한 가격의 원소속 구단과 재계약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 드물기는 하지만 뭐 실제로 2021 시즌 앞두고 450만 달러의 예상 금액이 아까워서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방출됐었던, 즉 논텐더 됐었던 로돈 선수가 300만 달러의 재계약 맺은 케이스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대신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선수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벨린저 같은 경우 이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올 시즌에도 144경기 출전해서 19홈런 68타점, 타율도 2할 1푼, OPS 0.654, 반등에 사실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시즌 막판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는 사실 이제 우한을 상대로도 선발 로스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타로 기용되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벨린저 선수에 대한 다저스의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거를 이번 시즌 막판에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뭐 물론 지난해 기록했었던 타율 1할 6푼 5리, OPS 0.542에 비하면 올 시즌에 반등한 거기는 해요. 반등한 거긴 하지만 이제 다저스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1,800만 달러를 줘가면서 이 불명확한 가능성에 또 한 번 베팅하기엔 좀 부담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 가을 야구에서 배트 짧게 잡고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네. 어쨌든 장타는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포스트 시즌 3할 타율을 기록하면서 올 시즌 진짜 반등하는 거 아니야? 희망을 품었었고 그거 때문에 이제 다저스가 많은 연봉임에도 불구하고 벨린저랑 1년 더 가는 걸 선택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올 시즌에도 반등에 실패하면서 2년 동안 부진했죠. 2020 시즌에도 사실은 시즌 내내 부진했었어요. 단축 시즌이긴 했지만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벨린저의 이 부진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시즌 초반에도 이 패스트볼 대응이 조금 달라졌다. 그리고 홈런도 한 몇 개씩 치면서 부활하는 건가? 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벨린저 자체가 타석에 임하는 마인드 자체가 달라졌었죠. 패스트볼을 무조건 노리고 히팅 포인트를 앞에다가 두고 쳤기 때문에 패스트볼에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문제는 그렇게 히팅 포인트를 앞으로 두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었던 브레이킹볼 대응 능력이 올 시즌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 결과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조금 낫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벨린저의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치는 이런 성적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2017년에는 39개의 홈런을 때려내면서 신인왕을 차지했던 선수고 또 2019년에는 47홈런에 115타점, 내셔널리그 MVP에 올랐던 선수 아닙니까? 거기다가 2018년 소포모 징크스를 극복하고 만들어낸 MVP 결과였기 때문에 이 벨린저 선수에게 기대는 팬분들, 이 기대를 거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벨린저 하면은 이제 팬분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건은 2020 시즌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애틀란타와의 7차전에서 홈런 이후에
키케 헤르난데스와 이거 했다가 했다가 이것 때문에 어깨 부상을 입었고 네. 결과적으로는 타자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깨 수술을 받으면서 더 이제 타격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이 어깨 수술도 있었지만 이제 하체 뭐 다리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햄스트링 부상이라든지 이런 잔 부상까지도 겹치면서 타격 밸런스를 잡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프리드먼 서장도 여전히 벨린저의 능력을 믿고 있지만 그리고 또 시즌 내내 노력했지만 아쉽게 올 시즌에도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 내년에 반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고 아직 살펴볼 시간이 남았다라고 이제 논텐더 하기 직전에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 논텐더 마감일을 앞두고 사실 다저스가 트레이드 시도를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벨린저 선수의 연봉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벨린저를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했을 경우에는 다저스가 논텐더를 하는 것보단 어쨌든 뭐 연봉도 아낄 수 있을 뿐더러 유망주를 어쩌면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시도를 해봤지만 다른 팀에서 그런 트레이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는 다른 팀들조차도 벨린저에게 1810만 달러를 주고 쓰기에는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그렇죠. 이제 트레이드로 데려가는 팀 입장에서는 이 연봉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제 최지만 선수의 사례가 그런 사례일 텐데 피츠버그로 트레이드된 후에도 최지만 선수는 연봉 조정 과정을 그렇지. 거치고 그럼 이제 내년에 예상되는 연봉이 450만 달러 정도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450만 달러 연봉 피츠버그 입장에서 이 정도 주고 충분히 쓸만해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템파베이의 유망주 뭐 크게 대가가 좋은 유망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고 데려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파트너 이 트레이드 파트너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벨린저 선수의 1,800만 달러 연봉은 진짜 그렇죠. 저렴한 대가를 주고 데려가쇼 이렇게 해도 데려갈 팀이 없었다라는 거. 근데 그 반대로 이제 벨린저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예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가치가 없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1,810만 달러를 주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1,000만 달러 언저리에 주고 영입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영입할 수 있는 팀은 많고요. 또 논텐더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어차피 논텐더가 될 텐데 굳이 트레이드로 영입을 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하기가 싫었던 걸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벨린저 선수에게 남은 선택지는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다저스에 남아서 재차 반등을 노리거나 혹은 이제 시장에서 자신을 원하는 팀과 계약하는 방안 이제 FA가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메이저리그닷컴에서는 이제 벨린저에게 관심을 갖는 구단이 최소 5개 구단 이상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다저스 말고도 다른 팀들도 달려들 수 있는 상황에서 다저스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아진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벨린저 선수가 아직 내년에 만으로 27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여전히 나이도 젊고 1루수 그리고 이제 외야수로도 훌륭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다저스에서 2년 반 동안 고치지 못한 이 벨린저 선수를 과연 다른 구단에서 또 고쳐서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좀 배팅을 이 도박을 걸어보고 싶은 구단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제 벨린저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보라스죠. 네. 보라스 측에서는 이미 단연 계약을 제시를 받았지만 나이를 고려했을 때 단연 계약보다는 재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등 후에 이제 FA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겠다라는 이제 의도겠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벨린저가 가진 자질은 쉽게 찾기 힘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 벨린저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이제 드러난 이 구단들은 컵스랑 토론토 이 두 구단 좀 일단 확실하게 드러났더라고요. 그렇죠. 이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좌타 외야수를 찾아야 되는 이 수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니모를 노리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니모를 반드시 잡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단년 계약으로 잡을 수 있는 벨린저 뭐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매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컵스 같은 과정에서도 컵스도 조금 약간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리빌딩 과정이기 때문에 리빌딩 과정에서 컵스도 사실은 이제 마켓 규모가 굉장히 큰 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스타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1루수라든지 중견수라든지 외야수라든지 이런 공백이 많이 생겨져 있는 상황에서 제드 오이어 단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인업에 임팩트를 줄 선수를 영입을 해서 기반을 닦겠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있죠. 벨린저가 만약에 1년 계약을 맺고 반등을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그럼 시즌 중반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유망주를 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컵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뭐 스트로먼 등등 FA 선수를 지난해에도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리빌딩 과정 중인데도 불구하고요. 벨린저 역시 이런 걸 노리고 한번 영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양키스 얘기도 조금은 있는데요. 저지를 놓쳤을 경우에는 플랜 B로 벨린저를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 우익수 어차피 보강을 해야 되고 뭐 픽 손실이 있는 니모라든지 다른 선수 영입보다는 벨린저가 어떻겠느냐. 왜냐? 우리는 카펜터도 사서 부활시킨 구단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마이애미 가능성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밖에 여러 팀들이 벨린저를 만약에 싸게 쓸 수 있다면 노리는 팀들은 정말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벨린저 선수 물론 1,800만 달러의 연봉은 부담이 되지만 그거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는 다들 영입을 원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팀을 찾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과연 이제 벨린저 선수의 다음 시즌 행선지가 어떻게 될지는 좀 궁금한데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이미 그렇죠. FA 외야수들이 먼저 계약을 한 다음에 이제 벨린저 선수 이 플랜 B로 생각하는 구단들이 좀 데려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계약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벨린저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팀이 혹은 이제 다저스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에 이제 계약을 할지도 예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시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